덩실덩실 춤추던 그것. 세 번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호랑이가 담배 필 만큼 사람과 행동이 비슷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계절은 여름이었고 잠을 자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몸이 나른하여 외할아버지께서는 마르지도 않은 목을 축이시려 몸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때는 다시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의 다리에서 경험을 했던 그 시절로. 옛날 집들은 거의 다 그러하듯이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집도 초가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집에 사셨다고 합니다. 방 한 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넷째 이모, 저희 엄마, 막내 외삼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고 있던 중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육감이 어머니를 깨우더랍니다. 눈을 떴을 땐 혹시 꿈이 아닐까 하여 눈을 비비적거리시며 외할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시야가 선명해질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외할아버지께서 방문 앞에 앉으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방문에 대고 초로 원을 빙빙 그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잠에서 각 깨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기이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외할아버지를 계속 응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나중 되니 목이 마르고 발에 쥐가 나고 어지럽고 작은 볼일까지 마려우셨다고 합니다. 이거 말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외할아버지의 너무 진지한 의식 같은 행동에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찌 쥐가 나는 발이라도 풀어보려고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시던 중 달빛에 비치는 창호지 문 밖에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이는 문 밖에는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더랍니다. 문 밖의 형상 머리 윗부분에다 초를 천천히 돌리시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발에 쥐가 나는 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움도 잊으신 채 그 광경에 몰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리니 문 밖에 그것이 일어서더랍니다. 삐걱삐걱 마루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방문 바로 앞 마루를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방문 앞에 멈춰섰고 갑자기 그것이 엎드렸다고 합니다. 아래로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는 느낌. 그것의 다음 행동은 시야에서 차차 흐려졌고 그와 동시에 외할아버지는 초 돌리는 걸 멈추셨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촛능. 눈에 보이진 않으니 소리로 동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 흙을 살살 파는 소리. 흙 위를 사박사박 밟고 다니는 소리. 분명 일어설 때와 걸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영락없는 사람이었는데 땅에 내려가서는 사박사박 걷는 소리가 짐승 소리 마냥 발소리가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마당을 돌아다녔을까요? 다시 방문 앞 마루 위로 올라설 때는 사람이 걷는 것 마냥 허리를 세우고 걸어왔고 아까 전과 같은 모양으로 다소곳이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느낌에는 그것이 뒤돌아 앉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느낌이었고 외할아버지는 뒤질세라 초를 그것의 머리 쪽에다 문에 대고 빙빙 돌리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돌리고 있으니 그것이 팔 한 짝을 들고 손으로 창호지를 살살 긁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의 뜬금없는 행동에 양반다리를 하고 초로 원을 그리시는 외할아버지는 파르르 떨리는 팔과 함께 엉덩이가 흠칫하며 들썩거리셨고 어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렇게 집 밖에서 돌아다니다 가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려는 느낌이 들자 순간 고요하던 심장이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손가락 한 개로 살살 긁어대던 소리가
손가락 여러 개로 문을 긁어대더니 서걱서걱대는 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걱정이 턱하니 밀려오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뚫릴 텐데. 듣고 있는 저까지 그때의 상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숨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그 소리는 짐승 소리 마냥 거칠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깨셨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어서 눈 감고 자라 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덜렁 누워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고 방 안을 쭉 훑어보시고는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나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머지 식구들을 한번 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리를 뜬 후에도 날이 밝아왔음에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휑한 천장만 멀뚱히 쳐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의 모습은 외할아버지만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다음날 창호지 문에는 손톱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막내 외삼촌 꼬꼬마 시절 친구들 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명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희 어머니가 처녀댁으로 돌아와서 시기는 봄이었고 막내 외삼촌,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분하고 동네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정상 가까이 있는 큰 바위 쪽까지 절대 가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신신당부와 함께 산을 올랐고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아나요. 어디가 어딘지. 뿔뿔이 흩어져 산을 타던 중 막내 외삼촌은 저희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산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곳. 아마 외할머니께서 신신당부하시던 그곳이었나 봅니다. 막내 외삼촌은 큰 바위를 낑낑대며 오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신나게 꽃도 꺾어보고 나물도 캐시다가 휑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왔던 사람들과 너무 멀어졌음을 늦게 하시곤 막내 외삼촌이 궁금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셨다고 합니다. 작은 바위에 발을 딛고 큰 바위에 매달린 채 한참 동안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않으시는 막내 외삼촌이 이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시던 중 막내 외삼촌의 바지 아래로 흐르는 소변 줄기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던 거겠죠. 바위를 탈 줄 모르시는 어머니는 그저 밑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다그치셨고 막내 외삼촌은 요지 부동이셨다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스스로 정신을 차리셨는지 눈물 콧물 빼시며 엉금엉금 내려오시더니 어머니 꽃 따고 나물 따던 그 자리에서 잠시 잠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며 누나, 당장 내려가자. 당장 안 내려가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둘은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달리셨다고 합니다. 삼촌의 말인즉슨 큰 바위 위로 얼굴을 쑥 올려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동굴 입구만한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만한 바위 위에는 어른이 입을 법한 옛날 한복 윗도리가 하나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는데 그 한복은 피투성이었고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이니 한복 시즌은 한물 간 때였습니다. 그 주위에 작은 바위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도 피칠한 한복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피칠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경고 같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와 막내 외삼촌 입에서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입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르신들이 말하시길 아마도 그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랬던지 아니면 범이 한 짓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외삼촌은 저희 외할머니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고, 그리고 다 큰 막내 외삼촌께서 어린애 마냥 떨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위 위에 어린애들 옷도 몇 벌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한 명 사라졌다는 애 있잖아. 혹시 그 애도 우리 아까 갔던 거기서 사라진 거 아닐까? 열심히 커피를 태우고 설거지를 하며 이제껏 들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려보니 마치 딴 세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몽롱했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퍽퍽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그날 한숨도 못 자시고 잠을 자도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몸이 나른하셨고, 목도 안 마른데 목을 축일까 소변을 볼까 하시려다가 요강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문을 빼꼼히 여는데 마당 마루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자기 집 마루 마냥 턱하니 드러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놈이 뭐 훔치려다가 마루 위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 얼핏 보시니 몸에 털이 수북해서 저것이 짐승이구나 하셨지만, 얼굴을 하늘 쪽으로 살포시 돌리자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은 듯한 요상한 형태의 눈살을 찌푸리셨다고 합니다. 손발도 일반 짐승처럼 넓적하지 않고 가늘었고, 누워있는 폼이 곱게 자란 처녀마냥 움직일 때도 그렇고 자태가 처연스럽고 얌전하니 고왔다고 하고요. 웬 처자가 이 밤중에 쓸쓸히 마실 나왔냐고 착각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묘함에 한동안 살짝 넋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보다 그 요상한 얼굴을 외할아버지 쪽으로 쓱 돌리더랍니다. 동시에 외할아버지의 고개가 같이 기울어지셨고 둘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웃으면서 입을 싹 벌리는데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가지런하지 않고 촘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자 자연스레 외할아버지도 입이 싹 하고 벌어지셨다고 하고요. 머리를 기울이고 입을 벌리신 채 그것과 마주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섬찟했습니다. 갑자기 획 하고 일어나길래 깜짝 놀라셔서 아차 싶어 얼른 문을 걸어 잠그셨고, 그것이 일어나는 폼이 꼭 달려들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성냥을 우르르 쏟아내 초에 불을 붙이셨는데, 그 이유가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혹시 범 같은 것이 보이면 뒤통수에 대고 초로 빙글빙글 돌리라고 하시던 당부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신 며칠 후 다 자려고 옹기종기 누워있는데 외할머니께 하시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범은 그냥 단순한 짐승의 일종이었을까요?